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주말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미주은의 방송은 계속됩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가 짬이 나시면요, 미주은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그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분들이 ETF 추천 영상을 저한테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ETF에 관한 영상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요. 거기에는 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미주은 채널을 시작할 때 제 나름대로 투자의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 부분이 ETF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기업에 투자한다는 룰을 가지고 있잖아요. 즉, 시장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시장의 지수, ETF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시장의 평균 수익이 아니고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학습과 전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률을 내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항상 1등 기업 혹은 1등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에만 투자한다는 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ETF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ETF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연수익 20% 달성 전략의 세 번째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미래지향적인 산업군에 투자하자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ETF는 바로 미래지향적인 산업군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ARK 인베스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ARK 인베스트라는 투자 회사는요, 테슬라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이 화면 캡처해 보시면 테슬라가 $200 정도밖에 안 되던 그런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전망을 내놓을 때 ARK 인베스트만큼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전망을 하고요. 결국 오늘에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투자 회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ARK 인베스트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로요, ARK 인베스트를 아시나요? 혹시나 ARK 인베스트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요, 오늘 간단한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아, 이런 회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요점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ARKK ETF, ARK에서 운영하는 ETF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ARKK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세 번째는 ARK 인베스트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주은을 찾아주신 새내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ARK 인베스트를 아시나요? 자, ARK 인베스트라는 회사는요, solely in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disruptive innovation, 혁신에만 투자하는데 그냥 혁신이 아니고요, 세상을 무너뜨리는, 즉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혁신에만 우리는 투자를 한다라고 자기 자신의 그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RK는 invest in the future today, 미래 지향적인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ETF에 관심이 없던 제가 오늘 ARK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거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해주고 있는 ARK의 정보는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면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focus solely on innovation, 오직 혁신에만 투자한다. 그리고 두 번째, invest for long-term growth. 우리는 장기 투자만 한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 align process with SDG. 여기서 말하는 SDG는 뭐냐면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뜻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캠페인과 관계가 있는 텀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부 집단의 이익을
수익을 주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커다란 투자의 방향을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elieves innovation must meet three criteria. ARK는 이노베이션에만 투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정의하는 이노베이션, 혁신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드라마틱 코스트 디클라인이니까요. 코스트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노베이션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날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고요. 이것이 이노베이션의 한 가지 예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말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Unleash waves of incremental demand니까 incremental demand는 뭐냐면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 디맨드가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한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수요인데 잠자고 있던 수요가 이러한 이노베이션으로 인해서 잠 깨워지고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없던 디맨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노베이션이다라고 우리한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ARK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노베이션의 정의는요. Cut across sectors and geographies. 즉,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섹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편 진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한다.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고 어떤 산업에서나 아니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칭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요. Serve as a platform for additional innovation. 이노베이션이라고 지칭할 수 있으려면요. 그 이노베이션으로 인해서 다른 이노베이션이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증기기관이었죠.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처음 발명됐을 때는 그냥 그 기관으로서의 의미만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증기기관차로 발전을 하고 산업혁명의 시작점이 되었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이노베이션이 부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 그림은요. 지금 AIK가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커다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팀 엔진이니까 증기기관이 지금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혁신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나서 1900년도에 들어서서 뭐 전화가 발명된다든지 자동차가 발명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인류가 급격한 혁신을 겪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대 돼서 컴퓨터라는 게 우리한테 찾아왔죠. 이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류의 생활하는 모습이 급진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K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이노베이션은 이렇게 드문드문 나타났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이노베이션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굉장히 이노베이션이 집중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스토리지죠.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로보틱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놈 시퀀싱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같은 것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K가 보고 있는 미래는 엄청나게 많은 이노베이션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니까 거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요. 그러면 ARK가 집중하고 있는 이노베이션은 다 해서 10개가 되는데요.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 전략을 짜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ARK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해서 세상을 바꾸는 어떠한 한 섹터가 아니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지칭하는 통상적인 이노베이션을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 섹터는요. Autonomous Technology and Robotics입니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집중하고 있고요. 세 번째, Genomic Revolution, 유전자 조작을 통한 시퀀싱을 바꾸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레볼루션을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Next Generation Internet, Internet of Thing이라 그러죠. 사물 인터넷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그러한 혁신. 다섯 번째는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잖아요.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파이낸셜의 혁신, 뭐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스퀘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같은 것이 핀테크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페이스니까 우주공학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모바일폰을 이용한 혁신.
여덟 번째 3D 프린팅을 말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는요. 이스라엘 이노베이션,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런 이노베이션 ETF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개의 분야에서 투자 전략을 짜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ARK ETF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RK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는 총 7가지입니다. 그 7가지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ETF는 액티브 ETF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덱스 ETF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TF는 보통 인덱스 ETF를 얘기합니다. S&P 500의 인덱스를 따라가는 스파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스닥의 100개의 종목을 따라가는 QQQ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인덱스 ETF에 속하고요. ARK에서 중점을 주고 운영하는 그런 ETF는 액티브 ETF입니다. 액티브 ETF는 뭐냐면요. 그야말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매일, 매주, 매달 바꿔가면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추가로 매수를 하고요.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나빠지는 그런 종목이 있으면 매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매니지한다고 해서 액티브 ETF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7가지 ETF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K ETF의 서머리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은 AUM은 현재 자산 규모를 얘기하고요. Expense Ratio라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ETF를 만약에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지 그 비용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보시는 부분은 3months return, 이러한 ETF에 만약에 3개월 전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우리가 어떠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ARK 이노베이션 ETF가 가장 규모가 크죠. 그리고 익스펜스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ETF가 굉장히 수수료가 높습니다. 스파이를 보시면요. 지금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0.09%로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스파이에 투자를 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의 0.09%만 내면 되는데 ARK 같은 경우는 거의 1%에 육박하는 그런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그런 ETF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QQQ 같은 경우는 expense ratio가 0.20, 스파이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ARK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러한 ETF들이 보여줬던 수익률을 보면요. 스파이는 17.66%였고요. QQQ는 21.9%였습니다. 그런데 ARK는 대부분 다 굉장히 높았죠. ARKK가 52%가 넘는 수익률이고요. ARKW, Next Generation Internet ETF가 44.25%, 그리고 ARKG, Genomic Revolution ETF가 37.7%, 그리고 ARKQ, Autonomous Technology and Robotic ETF가 36.89%, 마지막으로 ARKF 핀테크 ETF가요 44.2%. 이렇게 우리가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ETF인 스파이 그리고 QQQ와 비교했을 때 ARK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았던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요. 그러면 지난 6개월이 아니고 좀 장기로 봤을 때 지난 5년의 퍼포먼스를 보면 어떠한 상황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파이부터 보시면요. 지난 5년 동안 수익률이 70.4% 정도 됐습니다. QQQ가 굉장히 좋았죠. 지난 5년 동안 수익률이 165%,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우리가 ARK ETF랑 비교를 해보면요.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ARKK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는 333%라는, 그리고 ARKW 같은 경우는 368%, 오히려 ARKK보다 오히려 더 좋은 수익률이었고요. ARKG 같은 경우도 185%, ARKQ가 199%, 200% 가까이 되는 그런 성장률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지금 인덱스 ETF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영상에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ARK ETF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장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장점은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이다. QQQ가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ETF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과거 6개월 동안의 투자 수익을 보더라도 아니면 5년 동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QQQ를 훨씬 능가하는 높은 투자 수익을 보여줬다. 그것이 ARK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를 보시면요. 전문가 집단의 정보력, 그리고 리서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를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수수료만 내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인덱스 ETF랑 좀 틀려서요. ARK의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이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최대로 활용을 하고 굉장히 광범위한 리서치를 매일매일 진행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계속 사고 팔면서 업데이트하면서 그 수익률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구조가 갖춰져 있다. 이것을 제가 두 번째로 뽑는 ARK ETF 투자의 장점입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요, 새로운 종목의 발굴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으로는 사실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종목에만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는데요. ARK ETF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새로운 종목을 우리가 발굴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ARK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그러면 ARK ETF에 투자하면 우리가 갖게 되는 부담해야 되는 단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요, 높은 비용입니다. 0.75%는 결국 낮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비용은 애뉴얼비이기 때문에 매년 내셔야 하는 비예요. 그래서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내가 투자하는 비용의 0.75%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높은 수수료를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투자의 단점은요, 학습 그리고 확신에 기반이 없는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ETF에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속해져 있는 종목에 대한 학습이나 뭐 이렇게 팔로우하는 과정을 생략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냥 투자 회사만 믿으면서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지식, 사전 지식이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러한 부분이 ETF 가격이 계속 상승할 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마켓의 변동성에 의해서 ETF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내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 회사만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ARK ETF 투자의 세 번째 단점은요, 주주로서의 정서적 만족감이 부재.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인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는 테슬라의 주주다, 나는 아마존의 주주다, 페이스북의 주주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소속감을 가지고 그 기업을 계속해서 팔로우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1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투자할 사람들이 아니고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과의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인터랙션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분기 기업 보고서를 받아보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기업의 실적이 늘어났으면 거기에 굉장히 행복감도 느낄 수 있고요. 기업이 어떠한 새로운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거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또 같이 기뻐하면서 나의 성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기업의 주주가 되면 느낄 수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 ETF에 투자를 하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단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ARK ETF의 투자에 장점도 굉장히 많고요. 단점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고려했을 때 ARK ETF의 장점만 살려내서 개별 종목 투자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제 자신한테 던져봤고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만든 것이 다음 챕터입니다. 자, 보시면요. ARK 인베스터 전문가와 함께 투자하기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리스트가요, ARK가 운영하고 있는 7개 ETF 중에서 가장 자산 규모가 큰 ARKK라는 그 ETF 안에 들어가 있는 보유 종목을 정리해 놓은 그런 리스트입니다. 총 43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웨이트, 즉 이 43개의 종목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각각 투자 비율이 몇 %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가장 투자 비율이 높죠. 10.1%의 투자 금액이 테슬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접해봤던 네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지금 투자 금액이 높은 금액이고요. 세 번째로 투자 비율이 높은 종목이 스퀘어입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주식 배틀 끝판왕에서 공부한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8번째 보시면은 일루미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 분석 끝판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다음은 15번째 텔라독이 들어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분석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다음은 31번째 투윌리오가 있습니다. 주식 분석 끝판왕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봤던 종목이고요. 다음은 33번째 TSM 타이완 세미컨덕터, 34번째 페이스북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빠망 종목 중에 유일하게 ARKK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다음은요, 37번째 G스케일러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같이 클라우드 스탁 공부할 때 함께 분석을 해본 그런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도큐사인 역시 39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요. 그 외에 하이라이트 되지 않은 다른 종목들은 사실 처음 들어봤거나 우리한테 생소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0개가 넘는 종목들을요, ARK 인베스트라는 저명한 그런 인베스트먼트 회사에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리스트를 우리한테 던져줬잖아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4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서 이들이 선정해 놓은 40개가 넘는 종목 중에 나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각 투자자가 갖고 있는 투자의 방향 그리고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준이 제가 스스로 갖고 있는 투자의 방향은 예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을 인수할 때 우리가 체크하는 사항이, 즉 주식을 투자할 때랑 같은 항목을 체크하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살 때 우리가 체크하는 사항이랑 하나의 주식을 매수할 때 체크 사항이 결코 다를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이론에 바탕을 한 건데요. 살펴보시면 즉 기업의 가격이 중요하죠. 그리고 돈은 잘 버는지 매출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아무리 좋아도 수익률이 나쁘면 필요가 없으니까 수익률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인가, 매출의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이렇게 네 가지를 체크하는 것이 하나의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체크 항목이다라고 저는 누누이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정리를 하는 그런 계산법이 있잖아요. 기업의 가격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합해서 PS 레이시오를 살펴보면 되고요. Price to Sales 레이시오죠. 1년 동안 우리가 벌어들인 매출에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매출 대비 수익률, 프로핏 마진이죠. 이 프로핏 마진과 매출의 성장률을 합친 수치를 우리가 포티룰이라고 정했습니다. 즉 프로핏 마진, 수익률과 앞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성장세, 이런 성장률을 합쳤을 때 40이 넘어가면 투자 가치가 있는 굉장히 건강한 우량 기업이다라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1번과 2번을 합치는 방법이 있었죠. 즉 PS 레이시오를 만약에 40 룰로 나누어 주면요, PS 레이시오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수치고요, 포티 룰 같은 경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수치잖아요. 따라서 PS 레이시오를 40 룰로 나누면, 즉 이 결과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는 실적 대비 현재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고요. 만약에 PS 레이시오 나누기 40 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 매수 시점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개발한 이 계산법을 가지고요, 앞에서 ARK ETF에서 소개해준 40개가 넘는 종목을 한번 일일이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이요, 40 룰입니다. 저는 40 룰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요. 왜냐하면 40 룰은 수익률, 마진 더하기 매출의 성장률이잖아요. 그러면 마진과 매출의 성장률을 더했을 때 만약에 이게 0 이하로 떨어진다면 저는 투자 가치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 43개의 종목 중에 40 룰이 0 이하로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종목들은 제가 임의로 배제하고 오늘의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40 룰이 0 이상 되는 18개의 종목을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순위 1위, 3위, 5위, 6위, 8위 이 순위는요, 이 웨이트에 관한 순위입니다. 즉 ARKK라는 ETF 안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비중이 높을수록 ARKK 투자자들이 그 분석가들이 좋게 본 그런 종목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ARKK 전문가들의 순위고요. 오늘 저는 제 나름대로 순위를 다시 한번 정해볼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요, PS 레이시오입니다. PS 레이시오 다시 말씀드리면은 프라이스랑 세일즈, 즉 매출을 비교한 거잖아요. 이 세일즈는 지난 12개월 동안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이고요. 거기에 비교했을 때 프라이스,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수치입니다. 좋은 기업을 몇 개 하이라이트 해봤는데요.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11.75니까 테슬라는 현재 만들어내는 매출보다 시가총액이 11배 정도 올라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종목 보시면요,
보면요. 프로토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티커 네임이 PRLB입니다. 이 PRLB는요. PS 레이시오가 7.84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치고요. XLNX는 8.48, 그리고 TER은 5.37로 비교적 괜찮은 수치고요. MTLS는 6.82, 그리고 SPOT, 스포티파이는 5.59고요. 지금 후야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후야 같은 경우는 3.87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 감안해야 될 부분은요. 여기에 선정되어 있는 18개의 종목은 모두 다 성장주잖아요. 따라서 성장주의 PS 레이시오가 3.38이라는 것은 굉장히 양호한 넘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이 의외로 좋은 모습입니다. 9.90. 나머지 성장주에 비해서 굉장히 PS 레이시오가 양호하다라고 페이스북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 평가 항목은요. 프로핏 마진입니다. 그러면 이 18개의 종목 중에서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먼저 살펴보면요. 로쿠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10%의 프로핏 마진, 진로우가 마이너스 10.28, 그리고 텔라독이 아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3% 정도 되는 프로핏 마진, MTLS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1.32, 조금만 있으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기 바로 직전이네요. 그리고 스포티파이가 4.28, 트윌리오가 마이너스 26, 아직 조금 갈 길이 멀고요. 지스케일러가 마이너스 18%, 도큐사인 역시 마이너스 19%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반면에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한 프로핏 마진입니다. 36.9%, 거의 37%에 육박하는 그런 놀라운 프로핏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스북 역시 31.29%, 굉장히 양호한 프로핏 마진을 보여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1.43%입니다. 자, 다음 평가 항목은요. 레비뉴 그로스, 매출의 성장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종목 모두 성장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좋은 매출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을 몇 가지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2020년에 20%가 넘고요. 내년에는 40%가 넘는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스퀘어가 대단합니다. 스퀘어가 올해 무려 217%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내년에도 23%가 넘는 성장률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로쿠라는 기업이요. 올해 40.38%, 내년에 33%가 넘고요. 진로우 그룹이 올해 16.3%, 내년에는 무려 52.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텔라독도 만만치 않죠. 올해 78.9%, 내년에는 34%인데요. 만약에 텔라독이 리본고와 합병이 성사되면 이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호야라는 그룹이 35% 올해, 내년에는 22.8%고요. 투일리오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40.8%, 내년에 25%, G스케일러가 올해 39%, 내년에 31%, 도큐사인이 35%, 그 다음에 내년에는 28%입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레비뉴 그로스와 프로핏 마진을 더해본 포티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티룰은 40이 넘어가면 굉장히 우량한 기업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 있잖아요. 스퀘어의 포티룰이 엄청납니다. 지금 보시면 포티룰이 125가 되잖아요. 100이 넘는 포티룰은 정말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텔라독이 의외로 포티룰이 좋네요. 43.58%의 굉장히 양호한 그런 포티룰을 보여줬고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52.7%나 되는 포티룰을 보여주고요. 페이스북 역시 빠망의 대표답게 49.8%라는 높은 포티룰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하신 PS 레이시오, 프로핏 마진, 그리고 레비뉴 그로스를 다 종합해서 우리가 합을 해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여기 보시면 PS 레이시오 나누기 40 룰을 한 그런 수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S 레이시오는 낮을수록 좋은 수치고요. 40 룰은 높을수록 좋은 수치이기 때문에 PS 레이시오를 40 룰로 나누면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는 그 기업에 좋은 평가를 줘야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여기 랭킹은 그래서 제가 그 수치에 근거해서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제가 만든 계산법에 의한 랭킹과 ARKK가 만들어 놓은 랭킹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계산법에 의하면 랭킹 1위는요. 스퀘어입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도 양호한 편이고요. 10.69, 그리고 40 룰이 굉장히 좋았죠. 40 룰이 125.68. 40 룰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프로핏 마진도 이미 플러스로 돌아선 상태에서 매출의 성장률이 올해 200%가 넘고 내년에 23%이기 때문에 두 개를 평균을 냈을 때도 성장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내린 랭킹이 1인 반면에 ARKK 비중을 살펴보시면 3위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신호네요. ARKK가 보는 스퀘어의 잠재력도 굉장히 좋고 제가 개발해 놓은 이 제 나름대로의 계산법에 의해서도 랭킹이 좋기 때문에 스퀘어는 좋은 점수를 우리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계산법에 의하면 랭킹 2위는요. 호야입니다. 호야 같은 경우는요. PS 레이시오가 굉장히 좋았죠. 3.87밖에 안 되는 PS 레이시오. 거기에 프로핏 마진이 6.9%, 그리고 레비뉴 그로스가 올해 35%, 내년 22%, 전반적으로 굉장히 모든 항목들이 건전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제가 만든 랭킹의 2위를 차지했습니다. ARKK 랭킹은 30위고요. 다음 세 번째 3위를 차지한 종목은요. TER이 차지를 했습니다. TER 같은 경우는 ARKK 등수가 19위를 차지한 그런 종목이고요. PS 레이시오가 5.37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프로핏 마진이 20%가 넘습니다. 거기에 레비뉴 그로스도 올해 24%, 내년에 2.6% 나쁘지 않은 성적이네요. 그 밖에 특이한 종목을 보시면요.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제 등수로는 4위를 차지했고요. 페이스북이 5위. 테슬라가 지금 ARK 같은 경우는 보유량이 가장 크잖아요. 제가 PS 레이시오 그리고 포티루를 가지고 만든 랭킹에서는 테슬라가 8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RKK 등수가 높았던 로쿠 같은 경우 지금 로쿠의 점수가 제어의 랭킹에서는 10위를 차지를 했고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텔라독 같은 경우는 ARKK 지금 비중이 15위였죠. 제가 만든 등수는 9위고요. 트윌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등수 지금 18위고 ARKK 등수가 31위 정도 됩니다. 자, 제가 PS 레이시오 그리고 40룰을 가지고 만들었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마지막 순서로 Catch Me If You Want로 넘어갑니다. 자, Catch Me If You Want 오늘은 제가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40룰이 0 이상일 때 투자를 시작하자. 여기서 말하는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은 본격적인 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한 주, 두 주, 10주 뭐 이렇게 조금씩 매수하면서 관심 종목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프로핏 마진 흑자 전환 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자. 제가 이 메시지는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이 만약에 40룰이 0을 넘어가면 그때 투자를 시작하고 한 주, 두 주 사면서 관심을 계속 가져가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팔로우를 하다가 만약에 그 종목이 어느 순간 프로핏이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퀘어라는 종목에 대한 그 확신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이미 스퀘어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 중에 한 명인데요. 스퀘어를 추가 매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좀 기다려야겠죠? 매수 기회가 조만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TSM 그리고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제 포트폴리오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제가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TSMC 그리고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좋은 매수 시점이 찾아온다면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네 가지로 오늘의 Catch Me If You Want 정리해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ETF에 관련된 영상은 오늘이 처음이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재미도 있으셨고 유익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드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RK 같은 경우는 ETF의 종류가 7개나 되잖아요. 그 중에서 한 3, 4개 정도는 오늘 제가 사용한 방식대로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요. 나머지 ETF 중에서도 규모가 큰 3, 4개 정도는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투자하셔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있는 주말 행복한 시간 가족분들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